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흥미로운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오늘은 특히 우리 KF-21, KFX 사업이죠. 그 KF-21이 앞으로 이 무인기하고 협동 전투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공군의 정보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요. 정말 기쁜 소식인데, 그런 유무인 복합체계를 중국도 하겠다 라고 주하이 에어쇼 지금 하고 있죠. 여기에서 공개를 했는데, 중국의 이 짝퉁 유무인 복합체계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 한국은 뭔지 보겠습니다. 중국인들이 뻔뻔하면 도대체 그 끝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주하이 에어쇼에서 미국의 XQ-58A 발키리를 모방한 중국판 발키리, 일명 짭키리로 불리는 무인 전투기를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9월 29일부터 개막한 주하이 국제 에어쇼에서 미국의 XQ-58A 발키리 무인 전투기를 복제한 듯한 형태의 신형 무인 전투기 FH-97을 공개했다고 로이터가 현지 시각 9월 29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항공과학기술원 CASC에서 개발한 FH-97 무인 전투기는 미 공군의 발키리와 형상과 개념이 같다는 것이 중국 측 주장인데요. 제-20 전투기나 해군용 채택이 유력시되는 FC-31 전투기와 연동한 유무인 복합체계로 운용될 것이라고 업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CASC 측은 공식 팜플렛을 통해 FH-97을 중거리 및 장거리 UAV 시스템이라고 밝혔는데요. 놀라운 것은 FH-97의 재원이 발키리와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FH-97은 전장 9.1m, 날개폭 8.2m로 공개됐는데요. 이는 길이 8.5m, 날개폭 6.7m 수준인 발키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FH-97은 발키리와 마찬가지로 내부 무장창을 갖고 여기에 각종 센서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CASC 측은 이날 FH-97의 내부 무장창에서 운용할 수 있다며 공개한 FH-901 드론은 발키리에서 발사되는 알티우스 600 드론과 유사해서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중국이 외국의 무기를 불법으로 복제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세계 각국의 군과 방산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이 모이는 행사에서 버젓이 짝퉁 무기를 공개하는 중국, 정말 그 뻔뻔함에는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스텔스기와 연동한 이 무인기의 협동 전투가 대세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 스타트를 끊었고 미국이 F-35와 연동해서 발키리라는 무인기로 지금 협동 전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발키리는 F-35가 발키리 하나를 6대를 이렇게 지휘를 해요. 그래서 그 발키리 내부 무장창에서 폭탄도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런 이제 협동 전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폭탄뿐만 아니고 이렇게 알티우스 600이라고 하는 소형 무인기까지 보내는데, 그 소형 무인기는 정찰 포드가 탑재되어 있고 또 포약이 되어 있어서 자폭 공격까지 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순항미사일, 소형 순항미사일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탐지까지 가능하고. 그런데 여기에 FH-901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생긴 거로 봐서는 4개를 집어넣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진상으로 봐서는 지금 4개가 있으니까 이것마저도 미국의 알티우스 600하고 똑같아요. 여기 이제 탐지 장비 앞에 다 붙어 있죠. 지금 렌즈 같은 게 지금 다 들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뺏겨서 하고 있는데, 아마 중국의 국가정보국 같은 데서, 이 국안부 같은 데서 뭔가 해킹 행위를 해서 또는 돈으로 샀던지 이렇게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이런 비행기를 만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중국은 J-20하고 연동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앞으로 항공모함에 FC-31이 탑재가 된다면 그 항공모함의 FC-31하고도 같이 연동 전투를 하게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전 세계는 로열 윙맨이라고 불리는 이 무인 호위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완전히 대세가 될 텐데, 우리도 여기에 뒤처져서는 안 되고, 유럽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일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쫙 뻗어나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뒤처져서는 안 되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한국 공군에서 이런 유무인 복합체계, 특히 우리 한국 국산 전투기인 KFX, KF-20이라고 유무인 복합체계 하겠다라는 정보가 흘러나왔어요.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공군도 한국형 발키리 도입을 준비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는 소식입니다.
KF-21 보람의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 구상에 공대공, 공대지 임무 수행이 가능한 한국형 발키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는 2026년부터 양산형 기체의 초도 생산이 예정되어 있는 KF-21 전투기가 단계적인 개량을 통해 블락 3 버전에서 무인 전투기와 연계한 유무인 복합체계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공군이 밝혔습니다. 공군은 모 매체에 제공한 유무인 전투 임무기 복합체계라는 컴퓨터 그래픽 영상을 통해 KF-21이 발키리와 같은 형상의 무인 전투기와 복합 운용되는 미래전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군 관계자는 이 기술이 2030년대 중반에 등장할 예정인 KF-21의 완성형 블락 3에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인 전투기와 마찬가지로 지상 공군기지 활주로를 통해 이착륙하는 한국형 발키리는 합동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JTDLS를 이용해 KF-21 및 기타 아군 장비와 연동되는데요. 스텔스 성능을 활용해서 아군 유인 전투기 편대 전방에 전개해서 적기를 상대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지상 표적에 정밀 유도무기를 투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는 것이 군 당국의 구상입니다. 단계적 개발 프로그램이 적용된 KF-21은 공대공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초기형 블락 1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40대, 공대지, 공대함 타격 능력이 부여된 개량형 블락 2가 2029년부터 2032년까지 80대가 도입될 예정인데요. 당국은 캐노피와 기체 외부 설계 변경, 내부 무장창 설치, 레이더 성능 개량, 센서 퓨징, 유무인 복합 운영 기술 등이 적용된 블락 3 버전을 2030년대 중반 이후 개발해서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앞서 XQ-58A 발키리를 개발한 미국 크라토스사는 최근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서 발키리를 전시하며 해외 국가도 F-35와 연동되는 발키리를 구매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한국형 발키리가 미국의 발키리를 KF-21과 연동하는 형태로 개발될 것인지 아니면은 순수 국내 기술로 신규 개발될 것인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KF-21 그리고 여기는 발키리. 이거 저희 사무실에서 합성한 거예요.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전투를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일단 공군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면 발키리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앞에 이 중국의 짭키리라고 하면서 중국을 강력하게 비난했는데 거기는 미국하고 적대국이고 우리는 동맹이고 그래서 이 기술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만들지 아니면 이걸 직도입할지 아니면 이 기술과 전혀 관계없이 독자 개발할지 아직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개념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나온 CG가 발키리하고 똑같이 생긴 것일 뿐이지 발키리를 쓴다라는 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발키리 같은 경우는 공대공 전투 능력은 없습니다. 여기에 자체 레이더도 없고 그런데 앞으로 이 크라토스사는 여기다 레이더도 탑재하고 자체적인 전투도 가능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러기엔 약간 사실은 덩치가 좀 작아요. 아무튼 현재 발키리는 공대지 타격 능력이 있고 또 원거리 정찰 능력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공군은 공대공 전투 능력까지 가진 무인기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대공 전투 능력은 유럽에서 지금 6세대 전투기를 가지고 그렇게 공대공 전투 능력을 가진 무인기하고 협동전투하는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가겠다라는 게 한국의 그런 보관인 것 같은데 우리 KF-21은 단계적으로 개발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으니까 물론 이 KF-21뿐만 아니고 프랑스의 라팔 또 유로파이터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라팔도 처음에 초창기에 나온 그 버전은 이 공대공 전투만 가능했고 또 유로파이터도 트렌치 1 같은 경우는 공대공 전투만 가능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지금 트렌치 3 버전에 와서는 A4 레이더를 탑재해서 공대지 폭격 능력 다 가지고 있고 라팔도 F3에 와서 이제 다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첫 40대는 공대공 전투 능력만 가졌다가 두 번째 이제 80대, 80대 생산하는 그 블락 2 버전에 가서 공대지 또 공대함 타격 능력까지 가지는 멀티롤 전투기를 만들고 또 역량이 된다면 이 처음에 만들었던 것을 또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돈을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고 그리고 블락 3 버전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전투기를 만들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고 있는 스텔스화 하기엔 사실 좀 덩치가 작아서 정말 아쉬운데 스텔스화 해서 내부 장착 만들어서 스텔스기로 만들겠다.
라는 게 지금 뭐 로드맵입니다. 그런데 스텔스기로 만드는 이 시점에 가서 이 발키리 같은 이런 로열 윙맨하고 협동 전투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참고로 우리 공군의 사업 스케줄을 보면 지금 F-15K 있지 않습니까? 60대 도입했죠. 지금 이제 한 대 추락해서 59대 있는데, 이 F-15K 그리고 지금 도입 중에 있는 F-35 현재는 40대인데 앞으로 아마 20대 추가될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해서 F-15K와 F-35 합해서 120대가 F-4 팬텀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F-4 팬텀을 대체하는 하이급. 그 다음에 지금 그 KF-21 40대, 그리고 멀티롤 전투기 80대 해서 120대, 그리고 일부 지금 FA-50 60대 도입한 거 있습니다. 원주 비행장에 있죠. 그렇게 해서 그 180대가 F5 제공호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팬텀과 제공호 이 구형 전투기를 F-15K, F-35 그리고 이 KF-21 우리 KF-X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해서 끝내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1980년대 중반부터 도입해왔던 피스브릿지 사업으로 들어왔던 F-16 초창기형 있죠. 그 지금 이 충주에 있는 19전투비행단에 40대 있지 않습니까? 그 F-16 초창기형 그걸 또 이제 대체하는 사업을 해야 되죠. 그때 이 KF-X 블락3를 가지고 그걸 대체하겠다. 그리고 그게 이제 성능이 좋고 하면 KF-16 이제 90년대부터 우리가 또 라이센스 해서 F-16을 도입했으니까 그걸 KF-21로 또 블락3 버전으로 대체하겠다라는 게 공군의 보관인데, 여기까지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 F-16을 대체하는 그 블락3 단계에 가서 이렇게 협동전투를 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 또 저는 뭐 바람이 있다면 그 전에 지금 우리 F-35 도입하고 있으니까 이 미국이 특히 크라토스사가 미군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동맹국에도 팔겠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 청주 비행단에 있는 17전투 비행단에 있는 F-35의 발키리를 당장 붙여줘 가지고 강력한 원거리 타격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발키리 비싸지도 않아요. 200만 달러 정도에 지금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뭐 싼 가격이죠. 미사일 한 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당장이라도 도입해서 F-35에 쓰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기술을 가지고 우리 KF-21에 이런 발키리 같은 로얄 윙맨을 대량으로 깔아서 정말 압도적인 하늘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KF-21 스텔스 버전의 KF-21에 발키리 같은 로얄 윙맨이 갖다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한국 공군은 어떤 그 부대를 가지고 어떤 전투 또 어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일요일 날 여러분들께 신의균의 국방TV, 이 군사TV 말고 국방TV를 통해서 관련한 우리 KF-21이 KF-X가 로얄 윙맨을 대동하고 떴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라는 것을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